자, 첫 번째 글을 볼 건데, 일단, 자, 1번부터 3번 라인. 독서론이지, 독서론. 독서론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 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글은 쉬워. 근데 막상 초반부터 좀 빠르게 정리하면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지. 좀 빨리 푸는 거야. 일단 보면, 자, 독서 동기는 독서에게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동기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 즉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질에 주목하여 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고, 구분했대. 기본 심리 욕구를 제시했다. 이는 자발적 독자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는 독서 동기는 결국 책을 읽게 만드는 법이다. 힘, 요게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독서 동기가 무엇이냐 라고 정리하면 끝나겠지. 독서 동기는 뭐 자발적 행위 유발 어쩌는데 그냥 우리가 쉬운 언어로 바꾸는 거야.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이 독서 동기가 되겠지. 책을 읽게 만드는 힘. 됐어? 그러면서 이 글에서 1문단에서 다룰 건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다루겠다. 그럼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책을 유형을 구분하는가 요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에서 핵심은 자기결정성 이론인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질이래. 결국 책을 읽게 만드는 힘은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될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뒤에 이제 자기 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한 정도로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누었다.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동기. 가장 높은 단계는 행동 주체 내부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다. 무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누었고 그 사이에 놓인 이런 게 좀 짜증나.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 사이에 놓인 외재적 동기는 행동 주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야. 외재적 동기는 또 나는데 뭐로 나뉘느냐? 다시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로 구분된다.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보상이나 처벌 혹은 비난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고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외부의 가치 판단을 수용하고 그것에 따르려는 동기로 외재적 동기 중 자기결정성이 상당히 높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요 순서가 꼬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국현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세 번째가 동기 유형을 구분을 해줬는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그 유형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가 뭐래? 무동기.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무동기는 뭐야? 아예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냥 읽을 생각이 없는 거지. 읽을 생각이 없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는 내재적 동기가 나왔거든. 근데 중간에 있다 그랬거든. 그렇지. 그냥 아싸리 정리를 할 때 그 다음이 외재적 동기구나. 근데 또 헷갈리게 이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요인에 있다는 거겠지. 당연히 외부 요인. 외재적 동기를 또 뭘로 나눴어? 두 개로 또 나눴지. 뭐하고? 자기 외적 조절 그리고 자기 내적 조절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야. 자기 외적 조절은 뭐야? 자기 외적 조절. 보상, 처벌 혹은 비난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라고 했지. 그럼 자기 외적 조절은 보상 or 처벌이구나. 말 그대로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혼날까봐. 그래서 책을 읽는다. 당근과 칙칙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자기 내적 조절은 외부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외부가 나를 판단해주길 착한 아이 콤플렉스? 난 남들이 책을 잘 읽는다니까 나도 잘 읽어야겠다. 결론은 자기 스스로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거지. 남에 의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거. 그리고 마지막 동기가 뭐로 정리를 했어?
왜. 그렇지. 내재적 동기. 이렇게 하면 글 전체가 읽기가 편해지지. 순서를 바꿔치기를 해서 정리를 할 때. 그래서 내재적 동기를 보면 자기 내부의 즐거움 때문에 읽는다. 때문에 읽는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 자체는 이렇게 했을 때 흐름은 자기가 잡을 수 있겠지. 흐름을 이렇게 잡으면서 가라는 거야. 읽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좋아. 비문학을 읽을 때마다. 자, 그 뒤에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이 증진됨에 따라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했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했다라는 얘기겠지. 외재적 동기에서 저기로. 자기결정성이 증진된다고 봤다. 이를 독서 상황에 적용하면 자발적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서 경험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요렇게 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자발적 독서에 대한 자발적 독자가 되기 위한 그것을 정리를 해주겠지. 자발적 독자. 자발적 독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며. 자, 먼저 이제 나누자는 또 자율성 욕구는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야. 독자가 스스로 독서 목적을 정하고 자신의 흥미에 따라 읽을 책을 선정할 때 자율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다음으로 유능감 욕구. 스스로 유능하다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야. 독자는 도전적 글을 선택하여 성공적 독서 경험할 때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키며, 마지막으로 관계성 욕구는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독상에서 친밀감을 나눌 때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몇 개로 나뉘는 거야? 3개로 나누면 되겠지. 일단 자율성, 유능감, 하나가 뭐였죠, 소라? 관계성.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자율성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 책에 대해서 짧게 정리. 유능감은 해냈다는 느낌. 남에게 인정받았다. 내가 어려운 책을 도전했다. 관계성은 함께 나눔. 책을 읽은 경험을 함께 나누다. 이렇게 했을 때 1, 2, 3, 4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버릇을 비문학은 들여라. 수능 특강을 풀 때도.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약해요.